법무장관님, 네네. 이게 그 장윤기 사건, 네, 아까 장관님께서 뭐 검사들이 언론 플레이 안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뭐 이례적인 사건은 맞습니다. 네. 장관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이제 검사들이 언론 플레이하고 조선일보,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까지 같이 합세해가지고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건으로요.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민주당이 살인자 편에 서고 있다. 한동훈은 오늘도 조선일보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살인자 편인가?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수사권과 관련해서 정부는 방침을 정했고, 그렇다면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서 어떻게 이것을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인데, 이게 지금 과거에 조선일보와 한동훈이 콜라보가 되어가지고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일으킨 장본인들 아닙니까? 조작 수사하고 조작 기소하고 이런 정치 검찰의 폐해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이 지금 검찰 개혁 국면으로 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부하 내동하는 검사들 언론 플레이를 장관님께서 감시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게 검사들이 이 사건을 갖고 뭐 한동훈 의원이나 또는 국민의힘과 뭐 소위 말하는 작당을 해갖고 언론 부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아시는 것처럼 송치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광주지검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있고, 저는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저희가 의도적으로 뭐 이걸 갖고서 다른 의도를 갖고 언론 플레이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게 이 사건은 이제 살인으로 송치가 됐는데 강간살인으로 제명이 변경됐습니다. 네네. 변경된 이제 중요한 요인들을 봤더니 경찰에서는 리얼돌에 대해서 경찰 단계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DNA 채취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 분석관이 이게 성적 목적의 개연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냈고,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강간 살인으로 송치할 수도 있었고 그냥 살인으로 송치할 수도 있었던 그런 사안인데, 그냥 살인으로 송치한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지금 보니까 이 사건이 송치 이후에 5월 22일 날 광산경찰서에서 추가적인 범행, 그러니까 범행 당일날 이 장윤기가 범행을 저지른 이 당일날 다른 강간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마도 다른 피해자에 대한 강간과 이게 연이어 가지고 이렇게 갔다면 이것은 강간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해서, 그래서 그 추가적인 사건을 검사가 송치받아 보니까 종합해서 이것은 강간 살인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아쉬운 것은 광산서에서 여청계에서 아마 그 강간 사건은 수사를 했던 것 같고요. 이 사건은 강력에서 했습니다. 그 두 개를 같이 했다면 경찰에서도 강간 살인으로 송치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이 사건은 경찰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추가적인 이런 수사 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다만 강간 살인으로 왜 송치를 안 했냐, 이 부분은 보안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검찰 단계에서는 죄명 변경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아쉬운 건 뭐냐 하면은 리얼돌 관련해서 검사들이 아버지가 리얼돌을 뭐 폐기했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가 어마어마하게 초기에 나왔는데, 리얼돌 관련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이미 사진을 촬영했고 DNA도 채취했습니다. 그럼 기록에 그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검사가 영장을 할 때. 그럼 리얼돌을 압수수색해라 이렇게 검사가 영장 단계에서 보안수사 요구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쳤던 거, 검사가 그렇게 했던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도 수사하고 있고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경찰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경찰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검사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정권 정적 죽이기 수사에 동원됐던 범죄 검사들의 조직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검사들은 지금 오늘도 나왔는데 특검에서 검사들의 내란가담 정황까지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검사들은 단 한 명도
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돼가고 있는데도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검찰 개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선진국의 모든 나라들이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1분 더 주세요. 선진국의 모든 나라들, 모든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찰 수사의 문제점입니다. 경찰이 유착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부패하고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를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만일에 그것이 해결책이라면 다른 모든 선진국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논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사건이 처리되는 모든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행안부와 법무부가 그 문제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시는 억울한 죽음에서 실체 진실이 제대로 발견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행안부, 검, 경이 모두 다 합심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 검찰개혁 법안 과정에서 촘촘히 두텁게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미 검찰은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이미 수사 개시할 수 있는 권한, 인재에서 수사에 착수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미 뭐 공소청, 준청 만들어졌고 없는데 다만 1차 수사기한 그 경찰이나 중수청이나 어떤 국가수사본부나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기소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점들은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보호가 좀 소홀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일관된 주장이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윤기 관련 사건에서는 의원님께서도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은 검찰 단계,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들이 11개나 됩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장윤기 승차 내부 블랙박스 SD 카드 문제, 아버지 집 압수수색 해갖고 찾아낸 것들, 장윤기 1년지 통신 조회한 것들, 그 다음에 카드 내역 해갖고 사용한 것들, 그 다음에 화물트럭 블랙박스 확인해갖고 뒤에 문 열어놨던 거, 이런 것들이 한 10개 이상이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희가 언론 플레이를 갖다가 검찰이나 또는 광주지검에서 한 게 아니고 올라온 사건들이 의심이 됐기 때문에 의원도 지적하신 것처럼 처음 수사했을 때 약간 프로파일링을 해보니까 그런 의심도 든다고 했기 때문에 면밀히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서 뭐 검찰에서 이 사건 하나 강조해 갖고서 다른 의도를 갖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 이런 오해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처럼 피해자가 있을 때 총동원해서 그 범죄자를 잡는 역할들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경찰이 1차 수사를 하면서 경찰 안에서도 잘못된 게 있으면 확실하게 처벌되고 그 수사관들이 그 아버지 경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으면 바로 교체할 수 있고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경찰도 검찰도 중대범죄수사청도 마찬가지이면서 이 과정 속에서 또한 언론도 큰 역할을 함께 해줘서 이 범인을 잡게 되었으나 이 범인이 더 큰 범죄가 어디 더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총동원되어서 하늘에 간 우리 그 여학생은 말이 없지만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그 유족은 아주 영원히 가슴에 한이 맺힐 겁니다. 그 한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파하고 있는데 그걸 풀어낼 수 있게 저희 법사위와 행안위 등 모든 직역이 다 그 역할들을 함께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김동아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